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5장의 교류 회로에 23번부터 이제 34번까지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부터 한번 보실게요. 24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기전력이 50V, 내부 저항이 5옴인 전원이 있다. 자, 이 전원의 부하를 연결할 수 있는 최대 전력. 자, 키워드 작업. 최대 전력이다 체크를 하셔야 돼. 최대 전력 P는 얼마나 됩니까? 4R분의 V 자승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이 R이다 라고 하는 건 뭐야? 내부 저항이지, 내부 저항. 그러면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4 곱하기 내부 저항이 얼마예요? 5옴이고 기전력이 50의 자승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돼? 자, 125W가 되네. 자, 최대 전력. 자, 여러분들 최대 전력이라 할 때는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P는 4R분의 V 자승. 자, 이 R이라고 하는 게 무슨 값이다? 이거 내부 저항 값이다. 내부 저항. 꼭 기억을 해두세요. 4R분의 V 자승. 뭐 나왔을 때? 최대 전력을 물어봤을 때. 자, 25번을 볼게요. 25번. 델타 결선이 3상 유도 전동계의 상전압과 상전류를 측정하였더니 각각 200V 30A였다. 자, 이 3상 유도 전동계의 선간 전압과 선전류의 크기는 각각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얼마가 될까? 자, 무슨 결선이래요? 델타 결선이에요. 델타 결선. 자, 이 델타 결선의 특징이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전압은 성전압이나 상전압은 어떻더라? 같고, 두 번째, 이 선전류가 상전류에 비해서 몇 배 크더라? 루트 3배 크더라. 이게 특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럼 여기서 그대로 보시면 되지. 자, 상전압과 상전류가 얼마? 200V였고 30A였대. 그럼 당연히 이건 얼마가 돼? 200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전류가 30A니까 선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자, 30의 루트 3A가 되겠다. 답은 몇 번인데요? 4번이 되겠죠. 기억하시죠?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자, 25번. 이건 시험 문제에 매 회차마다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특징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 26번을 보겠습니다. 26번. 대칭 3상교류의 성형결선에서 성간전압이 220일 때 상전압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똑같이 나왔네. 이제 Y결선. 자, Y결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Y결선은 반대지. 자,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몇 배 크고 루트 3배 크고, 자, 이 선전류가 상전류와 어떻더라? 같다더라. 그럼 여기서 지금 뭘 물어봤냐면 성간전압이 220이래요. 이게 220이래. 220. 그러면 상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3분의 성간전압이 돼서 루트 3분의 220. 대략 얼마가 될까요? 127V가 된대요. 답은 2번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27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특징들. 자, 27번. 그림과 같은 평형 3상. 자, 델타 회로를 등가 Y결선으로 환산하면 각 쌍의 임피던스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된 델타를 뭘로 바꾸라고 했냐면, 자, 이렇게 Y결선으로 바꿔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얼마냐면 이게 12옴이에요. 12옴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델타가 커요, Y가 커요. 자, 델타 임피던스가 Y 임피던스보다는 어떻습니까? 3배 크죠. 그러면 평형이니까 이 Y는 델타에 비해서 몇 분의 몇? 3분의 1배 작겠네.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4가 되겠다.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런 특징들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8번을 볼게요. 28번. 자, 28번을 보니까, 자, 성간전압이 380V인 전원에, 자, 성간전압이 얼마냐면 380V래요. 그때 임피던스가 얼마냐면 8 플러스 J 6옴이에요. 자, Y결선이래. 자, Y결선 했을 때 선전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이대로 하시면 돼. 자, Y결선. 여기서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Y결선은, 자, 선이 상보다는 얼마 커?
루트 300 크대. 자, 전류는요 선이나 상이나 같겠죠. 그러면 자, 선전류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상전류 구해도 상관없더라. 상전류 어떻게 구해? 임피던스에 대한 상전압으로 구하시면 되죠. 왜? 임피던스는 어디에 존재하는 거니까? 상에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면 임피던스 값이 얼마입니까? 크기가 10 되는 거고, 자, 전압은요 380이에요. 자, 이게 380이래. 그럼 상전압 얼마가 돼? VP는 자 루트 3분의 VL이 되니, 자 여기는 얼마가 돼요? 자 루트 3분의 자 380이 되겠죠. 그러면 요놈 약분이 되니까 얼마 돼? 루트 3에 대한 38. 자 이거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됩니까? 22암페어의 자 전류가 흐르더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뭐부터 손댄다? 결선 Y나 델타냐 특징 써놓고, 자 이런 특징에 대입해서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임피던스. 임피던스는 어디에 존재한다? 상에 존재한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29번을 보겠습니다. 29번. 세변이 저항이 RA, RB, RC가 다 15민 Y결선의 회로가 있대요. 자, 이게 Y야. 자, 이렇게. Y야. 이게 15, 15래요. 그죠? 자, 이걸 이렇게 바꿔보래. 등가예요, 등가. 방금 했네. 여기서 델타가 Y에 대해서 몇 배 크대요? 3배 크대요. 그러면 이게 여기보다 3배 크니까 여기는 당연히 얼마야? 45, 45, 45.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30번을 볼게요. 30번. 다 지워보고 30부터 다시 가시죠. 자, 30번. 자, 30번 보시게 되면, 자, 한 대의 출력이 100kVA인 단상 변압기 2대로 V결선하여 삼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몇 kVA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단상 변압기 2대로 V결선했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변압기 자, 한 대의 용량을 제가 이렇게 봤어. P라고 봤어. P. 그럼 자, 변압기가 총 3대가 있대요. 그럼 3대 용량은 똑같은 게 3개 있으니까 얼마가 돼? 3P가 된대. 3P. 그럼 변압기 2대 용량을 해보시자고. 2대 용량은 이게 2P가 될까요? 아니야. 벡터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 자,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몇 배만큼 커지더라? 루트 3배만큼 커지더라. 그러면 한 대 추가될 때마다 몇 배씩 커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루트 3배만큼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대의 변압기 용량이니까 V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 2대니까. 그렇죠? 그럼 V결선의 용량 PV는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몇 배만큼 커진다? 루트 3배만큼 커진다. 자, 그럼 변압기 한 대 용량이 얼마야? 100이야, 100.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100 루트 3 킬로볼트 암페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답은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변압기 2대를 V결선했을 때, 자, V결선했을 때 이용률을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변압기 파트, 기기 변압기 파트 보시게 되면 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변압기에서의 2대 가지고의 V결선할 때 변압기 한 대 용량이 몇 배만큼 큰다? 루트 3배만큼 크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용률이 나와요. 자,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구하냐? 처음에 변압기 몇 대 이용한 거야? 2대 이용한 거야. 2대. 변압기 3대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2대 이용한 거고, 변압기 몇 대 용량? 3대 용량. 그럼 2대 용량 얼마가 돼? 루트 3P가 되는 거고, 3P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자 백분율 얼마나 나요? 86.6%가 나오더라. 그래서 답이 86.6%가 됩니다. 아, 2대니까 변압기 2대에 대한 2P에 대한 3P가 되겠죠. 2대에 대한 세대 사용 용량이니까.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기에 또 반대된 게 뭐냐면 고장률이에요. 고장률 또는 자 출력비. 출력비는 자 변압기 2대의 원래 용량은 얼마였어? 자 변압기 2대 용량. 자 뭐냐면
이용률부터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이용률이 86.6%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변압기 원래 이제 몇 대 사용했어요? 변압기 지금 2대지. 2대에 대한 자 2분의 자 얼마가 됩니까? 루트 3p가 되니까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돼. 다시 한번 보시게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 자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대 이용한 거야. 그때 변압기 몇 대 용량이야? 2대 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는 거지. 2p에 대한 2대 용량이 얼마야? 루트 3p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100분율 자 해보니까 이게 86.6%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2분의 루트 3p가.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자 출력비는요. 자 고장나기 전 자 출력과 자 그다음에 고장 후 출력이 되겠죠. 자 고장 전은 몇 대? 변압기 3대 3p가 되는 거고 자 고장 후는 얼마가 돼요? 루트 3p가 되겠죠. 곱하기 100 요놈 약분되니까 얼마 나오냐면 57.7%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용률은 86.6% 출력비는 얼마? 57.7%.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자, 31번에 관련된 문제는 또 다 푸실 수 있으실 거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을 볼게요. 32번. 자, 32번 보시게 되면 이 전력계법에 의해 평형 삼상 전력을 측정하였더니 전력계가 각각 800W, 400W 자, 지시하였다. 이때 전력은 몇 와트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32번은 키워드가 뭐냐? 이 전력계법이에요. 이 전력계법.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삼선식이다라고 볼게요. RST상. 자, 전력계 2대 가지고 삼상의 전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이 전력계법이죠. 그래서 자, 전류를 측정하는 코일 하나, 전압을 측정하는 코일 하나, 한 상에다 묶어주자. 그다음에 전류 측정하는 코일 하나, 전압을 측정하는 코일 하나.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전력계 하나의 용량이 되는 거고 이게 전력계 하나의 용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유효 전력은 어떻게 구하고 자 W1 플러스 W2로 구하고 그 다음에 자 무효 전력 Q는 자 루트 3에 자 W1 마이너스 W2로 구한다라고 우리가 내용 시간 때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때 자 여기 지시값 주시면 얼마냐면 하나는 800이고 하나는 400이에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800 플러스 400이 돼서 얼마? 자 1200와트가 되더라. 답은 얼마가 됩니까? 자 3번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만약에 무효 전력을 물어본다면 루트 3에 대한 큰 것에서 작은 거 빼주시면 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33번 문제를 보니까 자, 비정연파를 여러 개의 정연파의 합으로 표시되는 방법을 뭐라고 하더라? 자, 여기 키워드가 뭐야? 비정연파예요. 비정연파. 자, 이 비정연파는 자, 어떤 파예요? 자, 이런 지금 정연파가 있습니다. 이런 정연파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또 다른 정연파가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 또 다른 정연파를 뭐라고 합니까? 이걸 고조파라고 합니다. 고조파. 그죠? 그래서 파형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일그러진대요. 그럼 비정연파는 어떤 파로 이루어져 있냐? 자, 이 파를 뭐라고 하고 이걸 기본파. 자, 플러스 자, 이 파를 뭐라고 해요? 노란색. 기본파의 배수파. 이걸 고조파. 그죠? 그 다음에 주파수가 없는 성분이 있겠죠. 주파수가 0. 그걸 뭐라고 해요? 직류분이라 되겠죠. 직류분. 자, 이렇게 직류분으로 이루어진 자, 파를 뭐라고 하더라? 이걸 비정연파라고 하더라. 그럼 이 비정연파는 뭘 통해서 우리가 자, 풀이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더라.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풀이의 분석. 자, 풀이의 분석도 기억을 하시고요. 또 뭐도 기억을 하셔야 돼? 이 풀이의 분석을 통해서 비정연파는 기본파, 고조파, 직류분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34번 마지막 문제. 자, 34번 문제를 봤어요. 자, 어느 회로에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전류의 시료값. 근데 보니까 전류값이 굉장히 길어. 자,
자, 이렇게 된 거죠. 어떤 전류값을 봤더니 3 플러스 10 루트 2의 자, 사인에 자, 오메가 t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플러스 5 루트 2의 자, 사인에 3 오메가 t의 자,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암페어의 전류가 자, 있대요. 이때 실호값을 구하래. 자, 보니까 뭐가 됩니까? 자, 오메가에 있는 주파수 성분이 있어요. 주파수에 배수파가 들어왔대. 이걸 뭐라고 해? 고주파라고 해요. 자, 이 전체 전류는 비정연파죠. 직류분, 기본파, 상고주파로 이루어진 자, 뭐가 되더라? 비정연파가 되더라.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제 고사장에서 보시게 되면 순식값이라고, 이런 게 순식값이니까, 그죠? 순식값이 되게 길어. 되게 많이 길어져 있네. 자, 이걸 뭐라고 해요? 아, 이거 비정연파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비정연파의 자, 비정연파의 실호값. 자, 이 비정연파의 실호값은 어떻게 구해요? 우리 I는 각 파가 가지고 있는 실호값. 자, 직류분의 실호값은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기본파가 가지고 있는 실호값은 실호값 사인파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I는 루트 2분의 최대값. 루트 2분의 자, 10 루트 2가 돼서 얼마가 돼요? 기본파는 실호값이 10이 되겠죠. 자, 10. 3 고조파의 실호값은 얼마 될까요? 5가 되겠네. 자, 실호값 어떻게 구하냐? 비정연파는 각 파가 가지고 있는 실호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구하면 이게 실호값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와요? 11.6 암페어가 나온대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됩니까? 자, 1번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다시 자, 비정연파의 실호값 어떻게 구해요? 각 파의 자, 실호의 값에 이 실호값에 자, 제곱에 자, 합에 자, 뭘로 구해요? 제곱근으로 구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더라? 비정연파의 실호값이라고 하더라.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 34번까지 자, 34문항을 풀어봤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반복적으로 문제를 자, 풀어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고 모르시는 게 있으면 저희 사이트에다가 자, 물어보시게 되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